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영입니다. 오늘 키움증권에서 2차 전지 담당하시는 권준수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 공교롭게 2차 전지들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2차 전지 이제는 좀 살아나나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연초에 이후에 좀 좋았는데 네. 살짝 그 이후에는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산업 리포트를 좀 발행을 하셨는데 상반기 모멘텀, 하반기는 실적이 제목이더라고요.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그래서 이제 작년 연간 전망 때 좀 말씀드렸던 뷰를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이번 자료는 지금 하반기 전망 자료입니다. 그래서 네. 상반기 이제 비중 확대로 좀 말씀드렸었고, 그 이유는 이제 모멘텀 장세가 좀 예상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중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결국에는 이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하반기 이제 중립으로 말씀드린 이유를 크게 뭐 3가지 정도로 좀 분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여전히 좀 부진한 업황 속에서 지금 회복 시점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LG의 엔솔이랑 GM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의 가동 시점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이제 6월에서 8월로 좀 지연이 됐다라고 언급이 됐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 ESS 수요 자체는 견조하지만 올해 하반기 단기적으로 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이제 중국 점유율 확대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변동성을 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3가지 이유를 좀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ESS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. 네네.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좀 ESS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. 네. 지금 자료로 가시게 되면은 네. 지금 3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우선 이제 하반기에 이런 실적들이 재무제표상 숫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AMPC에 대한 쉐어링에 대한 부분이고요. 네. 이거는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지금 고객사와의 이런 쉐어링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, 그렇게 됐을 때 지금 38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AMPC 쉐어링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AMPC 포함된 OP 마진이 24% 정도로 예상되는 반면 AMPC 쉐어링을 반영하게 되면은 지금 17.2%로 감소하게 됩니다. 그래도 꽤 많이 떨어지는 편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AMPC를 고객사랑 일부 좀 쉐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기대치랑 좀 괴리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부분이 뭐 흔들리는 건 아닌데 네.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3가지 또 추가적으로 짚어주신 부분들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은 앞에서 좀 첫 번째가 어떤 거였을까요? 그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딜레이 네. 될 수 있는. 네. 사실 이제 상반기에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게 뭐 네. 삼성 SDI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네네. 네.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개선되는 방향은 맞고요. 네. 다만 그 속도와 강도에서 좀 시장의 기대치나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업황이나 뭐 실적의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건 맞긴 하고요.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유럽 내에서의 점유율이 좀 하락하는 부분입니다. 네. 현재 뭐 자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자료상 33페이지만 봐주시면은 네, 그 좌측 상단에 네. 이제 유럽 시장 내 점유율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22년도에는 이제 중국 점유율이 20%한 초반 정도였다면 가장 최근에 60%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. 네. 그에 반해서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과거 70% 후반에서 최근에 30% 중반까지 빠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전기차 사업 부문에서의 실적이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네.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34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EV 전략이
전기차석이 최근에 좀 많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대표적으로 GM이랑 스텔란티스, 포드 같은 업체들이 지금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배터리 셀이랑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실적까지 좀 딜레이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같이 한번 좀 이야기들 나눠봤고요. 그렇다면은 사실 실적이 좀 개선이 되기는 하는데 리포트를 통해서 보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좀 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지금 자료상으로는 6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네. 네,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62페이지 한번. 네. 네. 네네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신규 중저가 플랫폼 출시 사이클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외에는 이제 글로벌 EV 재고 정상화 시점, 그리고 이제 유럽 CO2 규제 강화 시점이 좀 중요할 텐데,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 이제 2028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네.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많은 수주를 좀 확보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매출로 연결되는 시점도 이제 28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기차 사업 부문의 좀 본격적인 실적 회복 시점이 28년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네. 또한 이제 28년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ESS도 이제 램프업 속도가 더 빨라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전기차 사업 부문뿐만이 아니라 ESS에서도 지금 실적 개선이 유의미하게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저희가 뭐 주가 선행성 6개월을 감안하게 되면은 저는 섹터의 좀 추세적인 반등 시점은 2027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2027년 정도에 좀 더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.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한 28년 정도. 네. 네. 그때부터 좀 유의미하게 좀 네.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좀 실적적인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2차 전지 뭐 사실 투자자분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기대 포인트는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? 네. 그래서 지금 5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결국엔 미국 중간 선거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네. 중간 선거가 지금 11월 달에 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 미국 대선 때 경험을 좀 살려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수혜주랑 피해주의 좀 트레이딩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네.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결국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도 좀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올해 하반기 특히 이제 뭐 8월에서 9월부터는 이제 지지율 변화에 좀 민감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8, 9월에는 좀 지지율에 따라서 또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뭐 여론이 좀 안 좋아졌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압승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2차 전지주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하반기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? 네.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는 바스켓 투자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. 하반기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업체와 이제 개별 모멘텀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뭐 탑픽은 대주전자재료로 말씀드리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관심주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네, 옥석 가리기가 하반기에는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탑픽이 대주전자재료고 또 관심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.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서 뭐 지금 탑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, 그 자료상으로는 7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는 구간이고, 네. 그리고 멀티플도 좀 확장이 되는 구간에 좀 접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의 올해의 실적은 매출 기준으로 50%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수익성 관점에서는 OP 마진 기준으로 작년 하이싱글에서 올해 10% 이상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MLCC 서플라이 체인이면서 네. 지금 실리콘 음극재 사업부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.
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항공우주 업체향 태양전지용 페이스트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것들이 향후에 하반기에 좀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멀티플도 좀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삼성전기 쪽 그 MLCC 전도성 페이스트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만큼 전방에서의 증설이 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워낙에 최근에 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네. 또 병목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도 이러한 기대감들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. 사실 지난번에도 네. 탑픽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? 아, 네네. 그래서 롯데에너지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계속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가동률도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롯데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뭐 삼성 SDI향 ESS 쪽 물량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네. 말레이시아 오륙 공장 가동을 통해서 지금 SDI 미국 공장 쪽으로 지금 출하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. 동시에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 중 하나는 이제 AI 회로박이라고 해서 고부가 제품으로의 좀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최근에 AI 회로박에서 쇼티지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해당 사업부의 중요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관련해서 롯데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익산 공장을 좀 라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페이즈 3까지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이런 고부가 사업으로의 좀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롯데에너지도 올해 하반기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하반기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. 2차 전지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연구원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